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포츠 경기나 이벤트 중계 방송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스포츠 경기나 이벤트 중계 방송 시장을 중계 방송권 시장과 방송 프로그램 시장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현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방송 프로그램 시장에서는 수평과 수직결합, 치킨 게임, 담합, 승자의 재앙, 안티사이퍼닝 등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방송 프로그램 시장이 상업화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살펴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영국 등 유럽에서 지정된 이벤트 목록을 도입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안티사이퍼닝을 도입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또 안티사이퍼닝에 대한 찬반 논란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안티사이퍼닝을 일환으로 운영되는 보편적 시청권을 도입하게 된 배경과 논란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계방송 시장의 상업화와 시청권입니다.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영국 등 유럽에서는 스포츠 경기나 이벤트는 주로 공영방송사가 중계방송하면서 공익성이 강조됐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영국에서 케이블 방송사는 지상파 신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가정에서만 필요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의 케이블 방송사들은 방송 프로그램을 개발할 유인을 갖지 못했습니다. 또 스포츠 경기나 이벤트를 중계 방송하기 위해서 방송사들 간 치열하게 경쟁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당시의 축구 경기 중계 방송은 FA컵 결승전이나 피파 월드컵 경기 등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또 영국의 프로축구 구단들은 경기장 관중을 더 중시하고 주로 입장 수입에만 의존했습니다. 일부 프로축구 구단들은 입장 수입만으로 제대로 운영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영국 정부가 케이블 방송을 허용하면서 프로스포츠 경기 중계 방송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992년에 EPL이 새롭게 출범하면서 스카이 방송사가 EPL이 모든 경기를 유료로 독점 중계 방송하면서 가입자들이 대폭 늘어나면서 많은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 후에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등의 프로축구 리그에서도 유료 방송사에서 중계 방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TV 중계 방송은 기본 요금만 내고 시청할 수 있는 방송과 추가로 요금을 지불해야 시청할 수 있는 유료 방송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일정 금액을 내고 특수한 채널을 시청하는 것을 페이퍼뷰, PPV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프로축구 경기를 시청하기 위해서 요금을 별도로 지불하는 경우입니다.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등에서는 프로축구 경기 결승전은 유료 TV나 페이퍼뷰에서 중계방송합니다. 이탈리아는 1993년부터 유료로 중계방송했으나 이제는 모든 리그의 경기는 페이퍼뷰로만 시청할 수 있습니다. 스페인에서 국내 리그 경기는 지상파 방송에서도 시청이 가능했으나 2000년부터는 유료 TV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TV 방송사들이 늘어나면서 스포츠 경기를 중계방송하기 위한 경쟁이 과열되었습니다. 그러자 중계방송권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하면서 프로스포츠 구단의 수입도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많은 스포츠 경기나 이벤트를 공익성 차원에서 중계방송하던 공영방송사들은 스포츠 경기 중계방송권 입찰 경쟁에서 상업성을 중시하는 유료 방송사들에게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중계방송권을 구입하지 못한 공영방송사들은 국민들이 관심이 높은 프로스포츠 경기나 이벤트를 더 이상 싼 가격으로 제공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동안 공익성을 중시해왔던 유럽의 프로스포츠 중계방송 시장이 상업화됐기 때문입니다. 영국 등 유럽에서 시청자들이 공영방송을 통해 스포츠 경기나 이벤트를 무료나 싼 가격으로 시청하기가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시청자들은 인기 높은 스포츠 경기나 이벤트를 시청하기 위해서는 높은 시청료를 내야만 했습니다. 다음은 유럽의 공익성과 이벤트 규제 목록입니다.
유럽에서 상업방송이 허용되면서 인기 높은 프로스포츠 경기나 이벤트 중계방송권은 민간인 유료 방송사들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습니다. 상업방송사들은 중계방송권을 비싼 가격으로 구입해서 높은 가격을 받고 유료 가입자들만 시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자 국가 사회적으로 유익하고 인기가 높은 스포츠 경기나 이벤트를 유료 방송사들이 구입해서 유료 가입자들만 시청할 수 있게 하는 사이퍼닝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사이퍼닝은 특정의 스포츠 경기나 이벤트를 케이블 TV 등과 같은 상업 방송사들이 구입해서 유료 가입자들만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케이블 방송사가 스포츠 경기나 이벤트 중계 방송권을 $1,000에 독점 구입해서 케이블 TV에 가입한 1,000가구로부터 $2씩 받는다면 케이블 TV 방송사는 투자한 비용 $1,000를 제하고도 $1,000의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업용 케이블 방송사들은 스포츠 경기나 이벤트 경기 중계 방송권을 공영 방송사들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케이블 TV와 같은 상업용 방송사에서는 국민들이 관심과 인기가 높은 스포츠 이벤트나 경기를 공영 방송사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독점 구입해서 시청자들로부터 아주 비싼 시청료를 받거나 유료 케이블에 강제로 가입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국민들이 관심이 많고 인기가 높은 스포츠 경기나 이벤트를 유료 방송사에서만 중계 방송하는 것은 국민들의 보편적인 시청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그러자 영국에서는 1990년에 국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스포츠 경기나 이벤트가 유료 방송사에서만 중계 방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송법을 개정하고 누구나 시청할 수 있게 하는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이것이 지정된 이벤트 규제 또는 이벤트 규제 목록입니다. 영국에서는 A리스트와 B리스트로 구분합니다. 영국에서는 국내 프로축구 리그 경기와 웨파 경기, 피파 월드컵 축구대회, 동학의 올림픽 경기대회 등과 같이 국민들이 관심이 높은 스포츠 경기나 이벤트는 공영방송사, 지상파와 유료 방송사가 나누어서 중계 방송하도록 했습니다. 그 후에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도 국민들에게 인기가 높고 국가 사회적으로 유익한 스포츠 이벤트나 경기는 국민들도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벤트 규제 목록을 도입했습니다. 호주에서는 안티 사이퍼닝 리스트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국민들로부터 인기가 높고 국가 사회적으로 유익한 스포츠 이벤트나 경기에 대해 국민들이 TV 시청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마련한 겁니다. 이를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는 지정된 이벤트 규제 또는 이벤트 규제 목록이라고 합니다. 호주에서는 안티 사이퍼닝 리스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편적 시청권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미국의 상업성과 이벤트 규제 목록입니다.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에서는 중계방송 시장의 상업화로 유료 방송사들이 시청자들에게 유료 방송에 강제로 가입시킬 뿐 아니라 시청자들이 시청 권리를 박탈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안티 사이퍼닝 리스트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즉 이벤트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에 대해 미국 연방법원에서는 위헌이라고 판정했습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연방법원에서 위헌이라고 판정한 이유는 연방통신위원회에서 채택하려는 이벤트 규제 목록은 언론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연방법원에서는 시장을 중시하는 미국에서 안티 사이퍼닝, 이벤트 규제 목록과 같은 것을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결한 겁니다. 미국에서는 스포츠 이벤트나 경기 중계 방송 서비스는 공공성보다 상업성을 더 중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미국에서는 스포츠 경기나 이벤트 중계 방송이 급격하게 유료 TV 방송으로 이전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안티 사이퍼닝을 도입한다고 해서 시청자들이 시청권을 보장한다는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미국의 스포츠 경기 중계 방송 시장에서는 상업성을 중시합니다. 주요 지상파 방송으로는 CBS, MBC, ABC, 팍스 등입니다. 이 지상파 방송사들은 가맹 방송사의 방송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일종의 도매 방송사들입니다. 가맹 방송사들은 상업용 방송사로 주로 광고 수익에 의존합니다. 대부분의 가맹 방송사들은 인구가 많은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중계방송합니다. 또 미국의 방송사들은 중계방송권의 일부분을 케이블 TV 방송사에 판매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ESPN에서는 NFL이나 NBA, MLB, NHL 등의 중계방송권을 구입해서 케이블 TV 방송사에 판매하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주요 스포츠 경기는 지상파 방송이나 케이블 방송사를 통해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케이블 방송사들은 가입자들로부터 가입비를 받습니다. 또 북미의 NFL에서는 중계방송의 상업성을 중시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NFL은 중계방송권을 리그 차원에서 공동으로 판매하면서 TV 방송과 광고를 용이하게 하도록 경기 규칙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 프로스포츠 리그 가운데 NFL이 TV 중계방송권을 가장 잘 활용한다고 평가됩니다. NFL의 경기 중계방송권은 엄청나게 비싼데도 불구하고 시청률이 아주 높습니다. MLB에서는 리그 차원에서 중앙방송사에 공동으로 판매하고 각 팀들은 지역 방송사에 개별적으로 판매합니다. MLB 팀들은 중계방송권을 해당 지역의 케이블 방송사에 판매하는 겁니다. 하지만 유럽의 프로축구 리그나 팀들은 광고를 상대적으로 중시하지 않습니다. 유럽의 프로축구 팀들은 경기를 중계방송할 때 광고를 이용해서 보다 많은 수익을 올리려고 하기보다는 경기의 흐름이나 관중들의 재미, 또 열정적인 분위기, 경기에서 승리 등을 중시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와 같이 북미와 유럽의 프로스포츠 경기 중계방송은 약간 다른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유럽에서는 프로스포츠 경기나 이벤트를 중계방송할 때 상업성과 동시에 공익성을 추구한다면 미국에서는 상업성을 더 강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북미에서 프로스포츠 경기나 이벤트 중계방송 시장에서는 상업성이 중시돼야 하므로 지정된 이벤트 규제, 즉 안티사이퍼닝을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음은 안티사이퍼닝, 즉 지정된 이벤트, 또 이벤트 규제 목록에 대한 찬반 논란입니다. 이벤트 규제 목록에 대해서 다양한 주장이 제기됩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동안 유럽 등 많은 국가에서 대부분의 스포츠 경기나 이벤트들은 공영 방송사들이 중계 방송하면서 국민들은 아주 싼 가격으로 경기를 시청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메가 스포츠 이벤트나 국가대항전 경기들은 국민들이 관심이 높을 뿐 아니라 사회적 갈등이나 분열을 해소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국제 스포츠 경기나 이벤트에서 승리는 국민들의 기분을 호전시키는 등 양질의 생활을 가능케 합니다. 그래서 국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기가 높고 국가적으로 관심이 높은 프로스포츠 경기나 메가스포츠 이벤트, 또 국제 스포츠 경기들은 모든 국민들이 시청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안티사이퍼닝이 필요하다고 주장됩니다. 두 번째로는 프로스포츠 경기나 이벤트의 시청료가 지나치게 상승하는 것을 억제하고 스포츠 정신 등 고유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안티사이퍼닝이 필요하다고 주장됩니다. 유료 방송사들은 인기 높은 스포츠 경기나 이벤트를 중계 방송하기 위해서 방송권을 엄청나게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는 유료 방송사들이 시청료를 상승시킬 수도 있습니다. 중계방송 시장의 지나친 상업화는 시청료만 상승시켜서 시청자들에게 부담만 가중시키고 스포츠 경기나 이벤트가 지니고 있는 고유의 가치를 왜곡시킬 수도 있다고 지적됩니다. 하지만 이벤트 규제 목록, 즉 안티사이퍼닝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되기도 합니다.
우선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인기가 높은 스포츠 경기나 이벤트라는 이유로 유료 중계방송을 규제하는 행위는 중계방송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시장 질서를 왜곡시킬 수도 있다고 주장됩니다. 시청자들이 중계방송 시장에서 중계방송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거래할 때 시청자들이 만족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중계방송 프로그램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시청자들이 자유로운 거래를 위해서는 안티사이폰이라는 규제가 불필요하다고 반박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스포츠 경기나 이벤트 중계방송이 사적제로 간주돼서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될 때 상업적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고 중계방송 시장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됩니다. 유료 방송사들은 기본적으로 수입 극대화를 추구하고 방송 콘텐츠를 질적으로 향상시켜서 보다 많은 수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 경기나 이벤트 중계 방송이 공공재로 간주될 때 시청자들은 훨씬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스포츠 경기나 이벤트 중계 방송에 대한 규제 목록, 즉 안티사이포닝에 대한 논란은 스포츠 경기 중계 방송을 상업성과 공익성 중에서 어느 것을 더 중시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로 귀결됩니다. 중계 방송 서비스는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는 사적재로 봐야 한다는 주장과 누구나가 시청할 수 있는 공공재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의 보편적 시청권입니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보편적 시청권을 도입하게 된 배경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인기가 높은 올림픽이나 피파 월드컵 축구대회 등과 같은 메가 스포츠 이벤트나 국제 스포츠 경기들은 모든 국민들이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 시청권을 도입했습니다. 여기서 보편적 시청권은 국민이 관심이 매우 큰 스포츠 경기대회나 그 밖의 주요 행사 등의 중계 방송을 국민들이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게 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보편적 시청권 대상으로는 동아계 올림픽, 동아계 아시안게임, 성인 남녀 국가대표팀이 출전한 월드컵 경기 등 국내의 스포츠 경기입니다. 이 보편적 시청권은 지역이나 연령, 성별, 계층 등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원하는 방송을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스포츠 이벤트나 경기 중계 방송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은 공익성과 공공 서비스 차원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이나 피파 월드컵 축구대회, 국가대항전 등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스포츠 이벤트나 경기는 대부분 공영방송사들이 보편적 시청권 차원에서 무료로 중계방송했습니다. 다음은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몇 가지 논란입니다. 우리나라의 보편적 시청권은 다소 애매한 조항과 세부적인 지침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데다가 방송사들 간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몇 가지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인기 높은 스포츠 경기나 이벤트에 대한 중복 방송입니다. 인기가 높은 종목의 경기를 여러 지상파 방송사들이 동일한 시간에 중계 방송합니다. 방송사들은 시청률이 높고 승리할 가능성이 많거나 메달을 획득할 가능성이 큰 경기를 중심으로 중계 방송하려고 합니다. 또 일부 방송사들은 정규 편성을 이유로 중계 방송 시간을 마음대로 조정하고 일방적으로 중단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중복 방송, 임의 방송 등은 시청자들을 위한 보편적 시청권이라는 취지에 어긋나고 시청자들이 시청권을 박탈하는 겁니다. 정부가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인기가 높은 스포츠 이벤트나 경기에 대해서 순차적 방송을 권고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우리나라의 지상파 방송사들은 약 106개에서 143개의 경기를 중계방송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KBS2, MBC, SBS 등의 3사가
동시에 같은 경기를 중계 방송한 사례는 48.5%, 약 81경기에 달한다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중복 방송이 심했다는 겁니다. 일부에서는 지상파 방송사들은 비인기 종목도 중계 방송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청률을 중시하는 방송사들이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또 현재의 보편적 시청권에는 국민들이 관심이 낮은 비인기 종목도 의무적으로 중계 방송해야 한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있기 전까지는 방송사들이 시청률 중심으로 중계 방송하려는 관행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 보편적 시청권이 국내 지상파 방송사들이 유명 프로스포츠 경기나 메가스포츠 이벤트를 중계 방송하기 위한 논리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논란은 지상파 방송사들 간 중계 방송을 위한 경쟁이 과열되면서 시작됐습니다. 2005년에 스포츠 마케팅사인 IB스포츠가 MLB 중계권과 아시아 축구 연맹에서 주관하는 경기 등에 대한 국내 독점 중계 방송권을 구입했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중계권을 둘러싼 지상파 방송사들 간 갈등이 지상파 대 비지상파로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또 2006년에는 KBS, MBC, SBS 등이 2010, 2014 월드컵 축구대회, 2010, 12, 14, 16년 올림픽 경기대회 등의 중계방송권 협상은 한국방송협회에서 단일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SBS가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과 2010 남아공 월드컵 축구 경기대회 중계방송을 독점으로 계약하자 MBC, KBS와 SBS 간 분쟁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우리나라에서 보편적 시청권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인기가 높은 스포츠 이벤트나 경기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시청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보편적 시청권을 도입한 취지는 중계방송권에 대한 방송사들 간 과열 경쟁을 방지하고 중계방송권 가격의 지나친 상승을 억제하며 유료 방송사의 독점 중계방송을 방지하기 위한 의미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논란은 지상파 방송사들 간 중계방송권 경쟁이 과열되면서 또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IB스포츠, 종합편성채널, JTBC죠. 종합편성채널, OTT 기업 등이 올림픽이나 피파 월드컵과 같은 메가스포츠 이벤트 중계방송권을 구입하자 지상파 방송사들은 보편적 시청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JTBC가 2026, 2030 동계올림픽과 2028, 2032 하계올림픽을 중계방송하기로 IOC와 계약했다고 보도하자 지상파 방송사들은 보편적 시청권을 이유로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보편적 시청권은 방송사들이 지나친 상업화를 제한하고 보다 많은 국민들이 시청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장치라는 점에서 지상파 방송사들의 주장은 일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상파 방송사들이 보편적 시청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시청자들이 시청권보다는 방송사의 이익을 우선하려는 것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동안 일부 지상파 방송사들이 보편적 시청권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보편적 시청권을 남용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는 인터넷 기술이 발달하고 휴대용 모바일 기기가 확산되면서 스포츠 이벤트나 경기는 모바일과 온라인을 이용한 시청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동영상 기술이 발달하면서 장소나 시간에 대한 제약 없이 스포츠 경기나 이벤트를 시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초고속 인터넷 기술이 발달하면서 중계방송 시장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OTT,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기업들이 프로스포츠 경기나 이벤트 중계방송 시장에 진입하면서 보편적 시청권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고
주장되기도 합니다. 일부에서는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규정이 애매하고 구체적이지 못하며 일부 지상파 방송사들이 남용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불필요한 제도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보편적 시청권이 국민들의 시청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 사회적으로 유익하게 작동하게 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시청권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경기 중계방송 시장의 상업화와 부작용을 살펴보고 영국 등 유럽에서 지정된 이벤트 규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미국에서 중계방송 시장의 상업성을 이유로 도입하지 않은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안티사이퍼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과 불필요하다는 주장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나라에서 보편적 시청권을 도입하게 된 배경과 주요 논란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OTT,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